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오른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현재 그대로이며 왼쪽의 국내 계좌가 드디어 마이너스 한 자리로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내용은 만약 미국 증시가 2년 연속으로 하락하면 진짜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어제 올려드린 미국 증시가 2년 연속 하락할 확률은 9%라는 어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늘 영상을 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어제 영상에서 사용한 자료인데요. 화면 속 빨간 박스들 4개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이 4번의 미친 하락장이 어느 정도의 대사건이었는지도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첫 번째가 1929년 대공황, 두 번째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세 번째가 1973년 오일 쇼크, 마지막 네 번째가 2000년 닷컴 버블입니다. 심지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대폭락 사태는 연말 종가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결국 1년 하락에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즉 2년 연속으로 하락한다는 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면 올해 미국 증시 역시 1월이 시작되자마자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6월부터 시작된 하락장이 아니고 하반기부터 시작된 하락장이 아니라 1월이 시작되자마자 빠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특히나 리먼 브라더스 때처럼 내년에 한 번 더 찐바닥을 찍으러 내려갈 순 있어도 올해 종가보다 내년 종가가 낮기는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는 것을 어제 영상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2년 연속 하락하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오늘 할까요? 저 디벨론몽은 상승론자, 낙관론자인데 말이죠. 항상 저는 여러분들께 최악의 상황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무조건 상승만을 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좋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 마음의 각오, 준비를 해둬야 한다는 취지죠. 장기 투자자로서 말이죠. 2년 연속 하락하면 왜 진짜 위험하냐? 바로 아까 설명드린 과거 100년 통계 데이터를 봤을 때 4개의 2년 연속 하락 대사건, 이 대사건들의 2년차 하락률이 1년차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1973년 오일 쇼크를 제외하면 3년 연속 하락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1년차보다 2년차 하락률이 더 크고 2년차보다 3년차 하락률이 더 크다는 무서운 사실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락 전 마지막 상승 불꽃이 가장 화려하다 라는 얘기 말이죠. 이 말을 반대로 똑같이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상승 전 마지막 하락 웅덩이가 가장 깊다 라는 얘기로 해석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차트로 가져온 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4개의 대사건들은 다 2년차 하락률이 훨씬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상승으로 마감했으면 하는 건데요. 거기다가 왼쪽 하단의 오일 쇼크를 제외한 나머지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닷컴 버블은 무려 3년 연속 하락한 대사건들이었는데 문제는 2년차보다 3년차 하락률이 또 더 컸다는 데 있습니다. 2년 연속으로 하락할 확률이 9%로 낮지만 만약 이 낮은 확률로 하락한다는 것은 어떠한 대사건이 펼쳐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올해보다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각오도 해야 하죠. 물론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결국 상승으로 내년에 마감했으면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좋은 자산이라는 것은 과도하게 떨어지면 다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하게 거품 물고 상승하면 다시 버블이 꺼지는 것처럼 말이죠. 즉 올해 과도하게 떨어졌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매년 떨어진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다시 상승을 시작하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다, 아무도 없다 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 누구도 언제 상승을 시작할지 모르고 그 누구도 언제 바닥을 찍을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바닥을 이미 찍고 상승하고 있었는데도 이게 바닥인지 모르고 하락을 외치던 사람들이 대다수죠. 즉 항상 그래왔듯이 결국 어느 순간 이 사태들은 지나가고 미국 경제는 회복하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은 또 우상향을 보일 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면 지금처럼 모든 좋은 자산들이 빠지고 있을 때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극소수가 되어야 하죠.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인가요? 우리가 보유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인가요? 이런 인플레이션에 무너지는 기업? 러시아 전쟁에 무너지는 기업? 중국 봉쇄에 무너지는 기업? 금리 인상에 무너지는 기업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미친 금리에도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아이폰, 맥북, 에어팟, 애플 워치를 사용합니다. 컴퓨터는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사용하고 페이스북으로 소통하고 시간을 보내며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고 일상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구글로 검색하면서도 지금 여러분은 현재 제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있죠. 전쟁이 터져도 금리 인상을 해도 햄버거와 콜라, 커피를 마시며 나이키와 같은 옷도 사며 생활합니다.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은 악재에 잠시 움츠릴 순 있지만 무너지지 않을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 결국 페이스북, 메타가 무너졌다고 생각해봅시다.
결국 사용자가 다 빠져나가며 무너졌다면 우리가 투자한 미국 증시가 무너질까요? 아니요. 그 자리를 그 어떤 기업이 메꿀 겁니다. 그렇게 어떤 기업들은 무너져 왔더라도 증시는 무너지지 않고 항상 우상향해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활용하는 투자자라면 말이죠. 여러분은 매도 시기를 언제로 정하고 매수 버튼을 눌렀나요? 전 사실 매도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오래 보유할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실거주 한 채도 보유하고 있고 목돈 나갈 일이 크게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죠. 그럼에도 인생은 모르기 때문에 비상금은 따로 가지고 있어야겠지만요. 다 필요 없고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건 투자에서 기본입니다. 그게 여러분을 매년 더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을 보기 힘들죠.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식도 우리나라 부동산처럼 투자해야 합니다. 마치 내 실거주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오래 보유하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마치 갬블링처럼 몇 달 만에 팔고 몇 주 만에 팔고 3년 이상 보유하는 사람조차 극히 드뭅니다. 그 극히 드문 극소수의 길을 선택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는 누구나 다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40%의 제 계좌가 결국 장기적으로 오래 보유했을 때 어디까지 불어나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힘내서 극소수가 되어봅시다. 그 극소수가 되기 위해선 나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매일 공부를 통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제 영상 하나만으로 공부와 확신 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